안녕하세요. 음산한 기밀들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잊을 수 없는 캠핑 경험에 대한 신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연 속에서의 고요함을 찾으려는 밤시는 이상한 일과 무서운 일에 휘말린 적이 있다. 우리의 주인공과 함께 밀단 반다에서 음산한 밤을 보내며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겠어요? 함께 탐험해 봅시다. 이번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조용한 곳에서 혼자 캠핑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중 신비로운 소리와 예상치 못한 만남들이 그의 여행을 공포와 놀라움이 가득한 경험으로 바꿔놓습니다. 탐험한 휴가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실제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포학과로 고전을 보고 있었지만 이제서야 저희 이야기를 제모해봅니다. 사실 꽤나 지난 이야기지만 해마다 여름이 되면 이때가 생각납니다. 때는 2020년 여름으로 코로나로 한창 전 세계가 시끄럽던 시절이었습니다. 가게마다 영업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출입 가능한 인원도 적다 보니 평소처럼 사람들 만나는 길을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단시간이고 있던 회사에서 새로운 팀장님이 오시고 나서 고쳐 조직 내 분위기가 그리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즐거웠던 것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분의 입맛에 맞춰 바꿔야 했고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다 보는 앞에서 찝찝하기 일쑤였죠. 저 또한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던 시기라 뭐나든 항상 혼나고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며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나는 고통에 무디고 남의 시선을 잘 신경 쓰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고 끝내 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될수록 팀장님에게 혼나는 일이 많아지고 이제는 저 스스로도 나는 이런 사람이다, 조직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나타냈죠. 그러나 입사 때부터 아는 사람들을 잘 챙겨주시던 과장님 덕에 하루하루 겨우 버티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분이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사실 저 같은 말단이야 혼이나더라도 그리 대단한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시간을 투자하는 쉽게 팀장님이 원하는 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급에서 담당하는 프로젝트는 새벽보다 리스크도 많았고 잘못될 경우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정도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업무 건도가 셌는데 갑자기 팀장님 때문에 이분도 연업으로 혼나는 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화도 한 번 내지 않고 그렇다고 표정 한 번 일그러지지 않고 묵묵히 일을 하셨거든요. 선의 정을 얼마 해보지 않은 제가 봐도 절대 쉬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팀장님에게 혼이 나고 주눅이 들어있을 때 과장님께서 잠시 밖에서 커피라도 한잔하자고 내 친절을 주셨죠. 당장이라도 사무실을 빠져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단번에 알겠다고 했는데 카페 자리에 앉고 나니 그간 내뱉고 싶었던 한숨은 한 번에 내쉬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과장님은 보통의 장사들과 달리 저를 심적으로 키워하는 게 아니라 대든 취미가 뭐다고 물으시더군요. 그리고 본인이 힘듦을 저만해서도 꿋꿋이 버틸 수 있는 이유를 말해주셨죠. 본인은 목재봉해뿐 제작을 취미로 즐기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주말마다 혼자 공방 일하죠. 봉해품도 만들고 작지만 유튜브 채널도 운영한다고 말입니다. 뭘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만들까를 고민하기도 하며 잘 만든 작품들을 네이버 스토어를 통해 판매하기도 하셨죠. 결국 과장님이 하시는 만의 골자는 취미였습니다. 잠시라도 현재의 내가 아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 마음의 평안을 찾는 일을 말이죠. 마치 대단한 TV라도 얻은 것처럼 눈이 빛나기 시작하면서 저도 취미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가장 먼저 눈에 든 것은 캠핑이었습니다. 반겨지게 해볼 적 없던 도시기 때문에 이래저래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대부분 엄청난 장비를 사용하거나 비싼 용품들이 있어야 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장 돈도 없던 저로서는 애초에 시작할 엄두도 안 날 정도로 진입 장벽이 커구는죠. 결국 최대한 값싼 가격에 아무도 없고 아무런 인프라도 없는 곳에 혼자 갈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바로 호텔을 하고 나면 누군가 거리 기름통을 찾아다 냈고 틈만 나면 아무도 없고 캠핑도 할 수 있는 곳을 서칭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디데이가 되어 그간 열심히 준비한 물품들을 챙겨 나우로 캠핑을 떠나게 되었죠. 제가 그곳에서 겪었던 일 때문에 절대로 지명을 언급할 생각은 없습니다. 수도권에 가까운 충청도에 있는 곳이었고 도착했을 때 인터넷에서 봤던 것처럼 사람 하나 없이 온통 자갈밖에 없었습니다.
장얼번 옆에는 큰 단위를 두고 있었고 각 만개편에는 멀리서 봐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입수금지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죠. 물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전화 수용하러 간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나마 신경 쓰였던 것은 강폭이 엄청 넓었지만 그만큼 장난맞은 들이 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차 한 대 대고 텐트 치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으니 맘 덮고 텐트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방금 밖에서도 분해하고 처음 펴는 것이고 들여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또 강폭 설치와 불판, 음식물 등 캠핑 도구 세팅에만 한세월이 걸리더군요. 한여름에 땀을 비오듯이 쏟았지만 밖에 내복 그늘이 앉아있으니 강바람이 솔솔 불면서 고생해서 여기까지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늘에 누워 유튜브도 보고 직접 물을 끓여 커피도 내리면서 마셨는데 왜 과장님이 취미를 가지라고 했는지 몸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두세 시간 정도로 혼자 놀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죠. 그저 산에 비고 돌고 있는 찬 라떼맛 지나날 뿐이었습니다. 여기를 이제부터 나만의 전용 도피처라고 생각하고는 슬슬 연락이 시작될 무렵 고기볼이 준비를 했습니다. 미리 챙겨온 불판과 고기, 야채들을 구우면서 아이패드를 보려 주시고 유튜브를 짰죠. 맨날 그 식자리에서 강제로 먹던 술을 혼자 말아먹으니 낮부터가 달랐고 정신없이 때려 넣으니 슬슬 치기가 오르면서 텐트로 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 텐트에 누워 쇠보러 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잡여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차가 아니라 사람이 걸어오는 소리였는데 약간 걱정부터 들기 시작했죠. 혹시나 여기에 기쁘는 좀 안나나 소리를 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래 제가 있던 텐트 바로 옆까지 왔죠. 텐트 입구 쪽을 보고 있으니 여자의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뭐 먹었나 보네. 많이도 가져왔다. 맛있겠다들. 캠핑하게 만나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 밖으로 나가보니 웬 여자가 있더군요. 솔직히 처음에는 정말 놀랐습니다. 예뻤거든요. 저도 모르게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하며 인사를 했는데 여자 또한 챈들챈들 웃으며 여기 캠핑하러 오셨나봐요.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고 나니 할 말이 없어서 어물쩍거렸는데 이내 자기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바로 옆 마을에 할머니 집에 놀러 왔는데 너무 더워서 간이나 구경할 겸 나왔다는 것이죠. 이때부터는 저도 처음 캠핑하러 여기까지 왔고 원래는 서울에 산다부터 여기는 봄비도 덥고 물도 맑아서 정말 좋은 동네 같다고 시작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슬슬 가야 되는데 여자는 안 가고 계속 고기를 보고 있더군요. 불판에 먹다나는 고기도 있었고 아직 굽지 못한 고기도 옆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안 그래도 살짝 외로웠는데 잘됐다 싶어 고기 좀 구워드리냐고 던졌습니다. 예전과 달리 터선 옆에 앉고는 바삭하게 구워달라고까지 말하더군요. 남은 숙주종을 더 부어 넣고 고기를 굽기 시작했는데 볼을 보고 있는데도 저를 빤히 보고 있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맥주도 마시면서 고기를 먹게 되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친해지고 여자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학교 졸업을 앞둔 4학년인데 취업을 어떻게 할지 고민도 되고 또 공부를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졸업 유예를 하고 놀러 다닐지 고민이라고 하더군요. 그나마 제가 뭔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이라 성심성의껏 조언을 해줬습니다. 사실 조언이지만 제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했지만요. 그 여자와 했던 이야기들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지만 유독 특이했던 게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한여름이었고 늦은 저녁이었음에도 꽤나 열대야만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자는 총자켓을 벌추고 있었죠. 그리고 무술관을 하다 엄청 잘 들어주고 생글생글 웃는 게 계속해서 제가 뭔가를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뒀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예쁜 여자가 제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경험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기분이 좋아서 할 말 하나는 말을 다 꺼냈는데 두 와중에 저 반대편에 느리게 보이는 입술우기 한숨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할 말이 없어서 여기저 익선사고가 많은가봐요 라고 건넨 것뿐이었죠. 그런데 그 말과 동시에 여자가 눈을 부라리며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내가 못할 말이라도 한 건가 싶어 당황한 채로 말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른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저를 뚫어져라 죽일 듯이 쳐다보더군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제가 무슨 실수라도 한 거냐고 물으니 당의자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당신이 불죽어내고 황당한 소리를 하더군요. 저도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라 대답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일단 죄송하다고 정말 아버지는 없이 한 말이라고 헛부시라고 말리기만 했죠. 약간 시간이 지나니 그나마 좀 누그러졌는지 다시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싸늘한 분위기가 남아있어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러다 휴대폰을 보니 이미 시간을 새벽 12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이제 슬슬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면서 번호라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 여자는 어차피 지금 다 주무신다고 조금 더 이따를 가겠다고 하더군요. 30분 정도만 자도 될 것 같다고 말입니다. 아침이 일어나면 너무 귀찮을 것 같아서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는데 거칠이 새벽이 되니까 그런지 몸이 우술우술 추울 정도로 기운이 내려가더군요. 저도 추울지겸이니 여자분에게도 안 춥냐고 걱정을 해줬죠. 그리 여자는 전혀 추위를 안 타는 건지 아무렇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제는 우술우술 추움을 얻어서 에어컨이라도 튼 것처럼 온몸이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이한 건 몸 오른쪽만 춥고 왼쪽은 자도 춥지 않았죠. 당연히 바람이 부는 쪽이 추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내 온몸이 추워졌습니다. 혹시 몰라 가져온 담요라도 꺼내려고 차로 가려고 일어서는데 어느새 여자가 뛰어와서 난 제 팔을 꽉 잡는 겁니다. 당황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아까 살 맞은 표정 그대로 가만히 제 팔을 잡고 있더군요. 점점 소나기 힘이 세지고 못 가게 하니까 이 여자를 실성했나 싶었습니다. 뭔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거나 기이한 수추경을 부린다고 생각했죠. 달달 웃으면서 누구라고 말하니 아까 그 표정 그대로 말하더군요. 너도 두고 저런도 불 둘 수 있어? 이거 불 줄 거야? 한순간에 목소리가 막히고 섬뜩한 소리를 하니 얼굴이 저절로 뒤로 젖혀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찌나 춥던지 이제는 온몸이 시릴 정도로 추운데 여자까지 이러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여자를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는 이미 무너져 내린 텐트 천장이 보이더랍니다. 텐트 안에는 온통 물이 가득 차 있었고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돌아서 알아보니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행동은 기억나지 않지만 어떻게 숨을 쉬었으며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아직도 가물가물합니다. 차 뒷문을 열고 무너진 텐트 그대로 뒷자리에 옮겨 넣었습니다. 이미 떠내려간 코필이나 금집에 담은 봉투들은 쳐다도 안 보고 그대로 차에 옮겨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와이퍼를 줄여놓을 때 그 짧은 틈 사이로 보이는 길을 향해 엑셀을 밟았고 그대로 위로 올라 도로로 달렸으며 내비에서 마을로 보이는 모조 운대중으로 확인했죠. 휴대폰 누를 제명은 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엑셀을 밟아 불빛이 많은 읍내로 들어가 그저 아무데나 착용됐습니다. 차에서 담배를 태워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젖은 담배를 물고는 몇 대리 피웠는지 모릅니다. 이를 어찌해야 할지 전혀 생각도 나지 않았고 내가 방금 겪은 게 뭐였지 아무리 생각해도 제대로 정리되지도 않았죠. 그관대로 대충 보이는 모드로 들어가서는 차를 대고 방을 끊었는데 바로 방으로 안 들어가고 그대로 차로 돌아가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휴대폰을 켰는데 새벽 2시가 다 되었더군요. 즉 8시간 전에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여자와 말입니다. 그냥 술 깨는 것이 목적이었을 뿐 방에 들어가 샤워만 하고 나와서는 주차장에서 텐트 정리를 하며 시간만 때우고 도미트를 무렵 그대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와 나는 생각해봐도 그 여자가 나온 시각, 이유, 실제 있지 않은지 등 명확하진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그게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에 다다르게 되었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실제로 다르게 일어난 이 일은 언제고 기억 안 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이 여자를 두고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모험은 우리에게 어둠 속에 숨겨진 무엇인가가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음산한 비밀들을 좋아요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다음 공포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아래 댓글에서 당신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